자, 서편제는 우리나라 내 기억으로 두 번째인가 천만이 관객이 넘었던 영화야.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이 소설인데 이거를 영화한 게 서편제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자, 어떤 내용이냐면 과부에 어떤 여자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아들이 있어. 아주 나이 어린 아들이 있고. 근데 이거 예전에 수업했죠? 아니, 수업했어? 저 심지어 이거 딱 보고 나서 이거 모의고사에서 아마 나왔을 몇 페이지, 거야. 어디냐면 191. 그리고 소리꾼이 있어. 소리꾼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해. 이게 딸이야. 그리고 나서 이 과부가 죽어. 그리고는 이 소리꾼이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떠돌아. 맨 처음에는 아들도 노래를 가르치고 딸도 노래를 가르쳤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전부 막 싫다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딸한테는 노래를 가르치고 아들한테는 북을 가르쳐.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도 싫다고 도망을 가. 그리고는 이제는 이 딸한테만 소리를 가르쳐. 근데 이게 두 가지 감정이 막 들어서는 거야. 하나는 딸이 또 도망칠까 봐. 딸이 도망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하나는 너 목소리는 너무 곱기만 해. 한이 없어. 근데 문제는 여자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눈을 뚫어. 아버지가 일부러 염산을 찍어서 자는데 딸의 눈에다가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딸이 눈이 멀어. 근데 중요한 건 딸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딸도 소리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 내 목소리는 참 고운데 이 소리 창에서 가져야 되는 거 한이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눈이 멀어. 그리고 아들은 나갔잖아. 사회생활을 해. 근데 마치 신병이 든 것처럼 내 몸속에 들어있는 그 판소리에 대한 어떤 열정, 열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딸을 찾아다녀. 여동생이지. 여동생을 찾아다녀. 그래서는 딱 둘이 만나. 여기서부터 만나는 대목부터 나와. 딱 만났는데 너 내 동생이지. 당신이 내 오빠지. 이런 얘기 안 해. 그리고 그냥 노래랑 주구장창 밤새도록 해. 그리고 한마디도 없이 여자는 다시 떠나가. 여자가 떠나간대. 남자는 떠나가. 왜? 남자의 마음속에 있던 한이 이제 풀렸거든. 그리고 이 여자도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보내죠. 그러면서 소설이 끝나. 자, 보자. 여자가 이윽고 먼과, 여기서 사내는 바로 오빠를 얘기하는 거다. 아들. 사내를 달래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앉고 있던 북통과 장단 막대를 말없이 사내 쪽으로 밀어놓았다. 사내가 대신 장단을 쳐달라는 얘기야.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이제부터 장단을 좀 잡아달라는 신용이었다.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하게 해온 일이었다. 여자는 의뢰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왜? 자기 오빠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여자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의 모양이었다. 여자가 밀어보낸 북통을 앞에 한 사내의 눈길에는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 오고 있는 시기였다. 빨리 해 이거지. 하도 오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어서. 이 말은 뭐냐? 하도 오래 손을 잡아본 일이 없어서. 이 말은 전에 북을 친 일이 있다라는 얘기야. 내가 하도 오랫동안 안 해봐서 이 얘기야. 내 장단이 자네 소리에 잘 맞아들지 모르겠네. 사내도 마침내는 여자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당겨 갔다. 그로부터 여자와 술손이 뭐냐? 술손님은 여기서 이 술손님은 오빠를 얘기하는 거야. 오빠를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샌 듯 했다.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이거 있잖아. 선생님이 뮤지컬 배우 생활을 했다는 거 했잖아. 네. 요 대목은 선생님이 배웠습니다. 실제로. 쑥대머리 기신 형용 요 부분이야.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쑥대머리라는 게 뭐냐면 옥에 갇힌 춘향이의 외모를 나타내는 거예요. 머리가 쑥대머리가 됐다. 그 다음에 귀신의 형용이다.
적막한 옥방. 옥방이 어디야? 감옥.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말 아이고 이제 안 올라간다. 옥방의 천자리에 판소리 뭐 이렇게 돼. 지금은 안 한 지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안 된다. 낭만의 정막 옥방 한 자리에부터 춘향가의 옥중비가 옥중에서의 슬플 비자야. 비애할 때 그 비자야. 옥중에서의 탄식의 노래 한 대목을 넘어가고 흥부가 중에 흥부 매품팔이하며 신세 한탄 들어오는 진양 쫙가락을 엮어내고 수군가로 갔다가 이제 적병가로 갔다가 명인 명창들의 이름난 던음은 뭐냐면 각 명창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목이 있어. 그 부분들만 못 가서 메들리로 만들어 놓은 노래 있잖아. 이걸 던음이라 그래. 던음들을 두루 불러 들어간 후에 마침내는 심청가의 신봉사 황성길 찾아가는 처량한 정경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나갔다.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밑을 줘봐.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컬컬하고 장중한 우조. 우조는 뭐냐면 궁상각치 우할 때 그 마지막 소리. 우음을 으뜸으로 하는 조야. 맑고 씩씩한 소리야. 맑고 씩씩한. 대체로 남자들이 많이 써. 우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의 노래뿐만 아니라 여인애들 특유의 맑고 고운 계명조. 이거는 계명조. 이거는 슬픈 곡조에 많이 들어가. 품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이 말은 뭐냐? 얘는 여기까지. 얘는 여자 소리도 잘 내고 남자 소리도 잘 낸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요게 서술자기.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컬컬하고 장중한 우조뿐만 아니라 여성 특유의 맑고 고운 계명조풍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요게 서술자기이야.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저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 때로는 낙화처럼 한스럽고 가을 서리빨처럼 선뜩선뜩한 귀신의 기운이 넘쳐났다. 가파른 전력을 넘고 나면 유장한 급하지 않고 느린이란 뜻이야. 느린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사나운 폭풍에 한밤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새소리 무르익는 꽃 벌판에 한 자락이 펼쳐졌다. 이건 뭐냐?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래의 어떤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지. 계속 간다. 놀라운 것은 그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의 장단자락 역시 장단자락 솜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춘향이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그러면 흥부가 매품팔이 나가는 신세 타령 한 대목이 어떠시오? 여인은 소리를 한 대목씩 시작할 때마다 번번이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거 좋겠네 즐겁게 화답을 보내며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가락을 잡아나가곤 했다. 왜? 두 사람이 전에 장단을 맞춘 적이 있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인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례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다. 계속 복선을 깔아줘. 야, 이거 있잖아. 전에 알던 거야. 그 다음에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인의 읽었네. 그러나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편의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 얘가 요 정도 노래는 했어. 얘가 요 정도 노래는 했으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노래 진짜 잘하네 그러는데 요 정도는 했어.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나갈 뿐이었다. 어이가리 이게 뭐냐? 심청가 대목의 그 부분이야. 그 황성 찾아가는 부분. 어이가리 황성 만리를 어이가리. 오늘은 가다가 어디에 가자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에 자알고 더듬으며 정향 없이 올라갈 때는 삼복 중엽이라 별빛은 불빛 같고 땀은 흘러 비 같은데 여자는 소리를 굴렸다가 꺾었다가 맺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냈고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딛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 넘나드는가 하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엇붙임을 빚어내어 그 솜씨를 마음껏 즐기게 했다.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닿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간의 기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이었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하는 소리와 장단의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 요 두 줄도 밑줄 쳐봐. 그것은 마치 장단과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닿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간의 기막힌 희롱.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러니? 저거? 이걸 다 쓰라고요? 서로 봐봐. 아니 그거잖아. 서로 몸을 닿지 않았는데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 여자와 남자 간의 기묘한 희롱이 돼요. 희롱이야. 애무와 같은 것이었고 너희들이 고 1, 2면 그냥 넘어가지.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단에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게 뭐냐? 서술작이에요. 아하. 누구 느낌이야? 서술자의 느낌. 이게 엄마도 많은데 미쳤네. 그렇답니다. 간밤에 자, 뭐 하실 이거는 뭐냐면 떠나갔어 이제. 떠나가고 이제 그 술집의 주인 아저씨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제는 다른 날하고 좀 다르던데. 그러니까 아유 우리 오빠예요. 요 부분이야. 그렇습니다. 간밤에 이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그 오라비가 누구야? 술손이야. 사내. 주인 사내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한 차례 크게 끄덕이고, 자, 고개를 한 차례 크게 끄덕였다라는 얘기 뭐냐? 이 여인이 이 술집 주인한테 자기 오라비나 이런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야. 나 오빠 기다려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딱 듣고서 그랬구나 라는 거지. 나서 다시 질문의 꼬리를 이어갔다. 하기 하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네. 하지만 자네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기를 한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뭐냐? 아버지야. 산에서 나는 소리란 얘기야.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 이 콩밭 여자가 과부야.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베게 하여 나온 핏덩어리가 바로 자네였더란 말인가? 그러니까 얘기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야. 천시사내는 이 천시사내가 누구냐? 바로 술집 주인이야. 그럼 술집 주인인 이 천시사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여인이 계속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렇다면 너희들 배운 작품 중에서 보조적인 인물이면서 실제 주인공이 말을 계속 이끌어내. 송민구요. 죄송해요. 잠깐 들렸어요. 예. 자, 송민국이요. 송민국이에요. 송민국에 감녀와 을려가 나오잖아. 겁나기만 거기서 해서 감녀는 뭐지? 감녀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 서술자 역할을 아니야.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을려가 주인공이고. 차라리 구준비가 되려잖아. 지금도 학폭이 얘기. 그걸 왜 내가 해주냐. 그렇지. 들어가자. 그 다음에 어린 피덩이를 쌓고 마을을 떠돌 때 어린 당신도 순손님이야. 당신도 아들 같은 길을 함께하고 있었던 일까지.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 만한 일만 말 안 하고 기억이 살아있는 뒷날 일은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하지만 누구 말하는? 여기는 오라버니, 어린 당신이 오라버니요. 오라버니 3인칭 극존칭. 3인칭 극존칭이야.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 조용히 털어놓았다. 소리꾼 아비는 나이 어린 온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또 돌아다녔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 아비는 철도 들기 전에 두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화가 대단했댄다. 산길을 가다가 고갯마루 같은 곳에 다리를 쉬고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채의 헛간 같은 골방 속에 들어앉아 지낼 때나 아비는 한사코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배워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이거 뭐냐? 아버지가 소리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야. 하지만 오라비는 웬 고집으로 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어린 그녀만이 무슨 재난이 좀 뻗쳤던지 세월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아비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게 했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익히게 하여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나가게 했다는 것이었다. 아비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온누이의 소리 솜씨는 한동안 시골 마을 사람들의 얘기거리가 되고는 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그 북채잡이조차도 따라하기가 싫었던 모양이었다. 이래서 이게 뭐냐? 온누이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북채도 잡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어느 해 가을날인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던 아비가
통곡이라도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군과 한 대목을 자연스럽게 뽑아 넘기고 나서 기운이 파해 드러누워 있을 때 오라비는 용변이나 보러 가듯 숲속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다는 것이다. 오라비가 가는 후에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칠까봐 겁이 나지 않았겠소? 요게 눈을 멀게 한 이유 첫 번째지. 요게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칠까봐 겁이 나지 않았겠소? 그래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총으로 살아났던지, 다시 말해서 눈이 멀게 된 여자의 한이 소리에 섞여 들어간 거지.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 그 덕분에 부녀자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지 않고 이 거울 저 거울로 구걸유랑을 계속 다닐 수가 있었다. 뭐냐? 여자의 소리가 더욱 좋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를 너무 이 동네에는 노래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라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보통 이 남자가 일을 해줬단 말이야. 뭐 장작을 해준다든가,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밥을 좀 구걸을 합시다, 대신 여기 남자애가 있으니까 얘가 장작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워낙 그걸 뛰어넘는 솜씨를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럼 한 번만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딱 노래를 한 동안 들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워낙 그거 뛰어넘을 정도로 노래를 잘하니까 그때부터는 이골 저골 돌아다닐 때 어렵지가 않았던 거지.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은 어느 겨울날 저녁 보송거울 근처 그 헛간 같은 빈집으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아비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던 몇 가지 비밀, 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에 어정쩡한 일륜관계하며 잠든 딸에게 청강수를 찍어서, 청강수가 뭐냐면 염산이야. 염산을 찍어 놓고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러운 아비의 엇보기를 눈물로 사죄하는 것이었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눈을 멀면서까지도 얻고 싶었던 예술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또한 이루고 싶었던 그 혈육 간의 애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 문제? 서편제라고 해요. 서편제라고. 원래 영화에서 서편제. 이것도 1000만이 넘었어. 오. 영화 정말 잘 만들었어. 뮤지컬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뮤지컬도 유명해? 네. 자, 문제 풀어주시죠. 창자와 고수가 뭐 하는 사람? 창자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고 고수는 북 두드리는 사람. 일본만 풀면 돼요. 아이씨. 1번은 좀 귀찮긴 해. 헬리카가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되게 쉬운데? 4번이요? 그렇지. 야, 봐봐. A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콤마가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누가 얘기한다는 거야? 전주혁 작가 시죠. 서술자가 얘기한다는 거야. 콤마가 없다는 얘기는. 땡땡. 따옴표. 따옴표가 없다는 얘기는 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B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땡땡은 없지만. 아니지. 사내 앞에 조용히 털어놓았다 라고 하면서 땡땡을 생략시켜버린 거야. 바로 윗줄 봐봐. 그리고 나서 여자는 B, 그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면 대목을 사내 앞에 조용히 털어놓았다. 소리꾼 아비는 나이 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토리로 띠니를 빌고 또 돌았더라고 했다. 서술자가 대신 전달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A는 4번에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B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말을 간접적으로 간접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에 4, 3번에 4, 4번에 3. 오케이. 자, 잠깐 쉬다가 잠깐. 좋아. 그럼 잠깐 쉬었다가. 잠시만요. 빨리.
자, 다음에,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이걸 보면서 참 가슴 아팠는데, 6.25 전쟁 이후에 가족이 헤어졌단 말이야. 몇 쪽이냐면 196쪽이야. 6.25 전쟁 이후에 가족이 헤어졌는데, 찾았어, 동생을. 하지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이거를 안 찾아. 왜? 자신의 갖고 있는 어떤 체면은 체면대로 처리를 하면서 정작 내 재산을 나눠주기 싫은 거야. 그리고 뭐 나는 그거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 처한테 여자애가 하나 더 생겨서 미안하다? 이건 나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나눠주는 게 싫은 거지. 이게 가장 진정한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모른 척하고 쌩 까버려. 그러면서 얘는 계속 외롭고 힘들게 생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그런 것이 전쟁의 참혹성과 함께 맞물리면서 얼마나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 자, 보자. 빌사우트의 북적이던 피난길이야. 수지는 이게 언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철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지가 있고 수지 예쁜데 수지가 있고 수인이가 있어. 수인이가 이제 버려짐을 당한 거야. 얘가 이제 오목이라는 별명으로 갖고 있는 건데 얘가 버려짐을 당했는데 얘가 찾아. 왜냐? 얘가 신문 전단을 냈거든. 그런데도 쌩 까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자. 수지 먹을 것을 빼앗기기 싫어. 동생 오목이, 얘가 이제 수인이의 별명이야. 오목의 손을 일부러 놓아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 애들이 어리니까. 어려가지고 전쟁통이니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걸 동생하고 나눠 먹고 싶진 않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동생 손을 잡고 있다가 이거를 살며시 놔버려. 나 혼자 먹으려고.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전쟁의 비인간성이나 폭력성, 참혹성 이런 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비록 어린아이이긴 하지만 근데 일정 정도 이해는 가. 비록 이게 어린아이의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순수하기다. 정말 난 오늘 아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 미친 이게 말이 돼? 얘네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지금 글로리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사회가 시끄러운지 얘네들 아직 정신 못 차려서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냈냐? 사과하라고.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건 정말 그건 선생님도 강조했다며요, 그거는. 근데 프리림 사건 때 선생이 그 일부러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노망했다고. 왜냐면 학교에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지. 거지 같은 학교가. 에휴. 왜냐면 어떨 때 많이 일어나는 줄 아냐? 내년이 교장인데 내년이 정년퇴임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잖아? 그럼 교장이 잘려. 그러니까 학생이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내년에 정년퇴임을 해야 돼. 잘리면 연금을 못 받아요? 그럼. 왜냐면 벌점이 내려지거든. 그러니까 또 교감 또는 내가 이제 교장이나 교감이 되는 그거를 해야 돼. 승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 내가 교무부장이야. 그러면 넘버 3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 학교에서 만약에 학폭에 뭐가 연루돼 있었다.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 잘못은 아니잖아 이게. 아니 그때도 사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도 교무부장이 보통 사감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유튜브에 있는 사람하고 그 표혜림하고 같이 그 동네를 갔어. 그것도 맞아요. 군이야 군. 무슨 군이야? 군이야. 그러니까 동네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난 맨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거든. 왜 12년 동안이나 당했을까? 근데 군이면 이해가 돼. 군이면 마을 전체가 조그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가 그 중학교고 그 중학교가 그 고등학교가 되는 거야. 한 명은 중학교에서 전학 가고 또 한 명이 또 전학 와가지고 또 하고 했던 거지. 근데 좋아. 뭐 그런데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내냐? 나 너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사과해. 안 그러면 법적 대응할 거야. 이야. 근데 예전 같았으면 그 기각해버릴 텐데 요즘은 사회가 미쳐가지고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법원이. 근데 지금 사회 상태에서 그랬다가 판사도 지금은
전 국민적으로 학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지금 연달아 세 개가 연달아 터진 거 아니야? 뭐 하나 더 오르고 하나는 그거 정순실 맞다. 서울대 정순실 사건 그거 하고 요거 하고 연달아 터졌는데 거기다가 어우 잘 됐어 그 미용실 잘 잘렸어 어우 좋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내용 증명이 턱 터진다고 얘기 와 이거 미친 야 개또라이 같은 것들이 정말 야씨 그 다음에 혼자 가족에게 돌아오고 가족을 잃은 오목은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성장을 한다. 오목이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 전쟁 중에 부모를 잃은 수지와 오빠 수철은 그러니까 고아가 됐어. 다 돌아가셨어. 부모의 유산으로 유복한 생활을 해. 잘 먹고 잘 살았어.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유복하다는 건 아주 행복하다라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 자라는 오목은 입시학원에 급사로 취직하여 그곳에 거처를 삼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 거야. 지내다가 설 연휴가 되다 혼자 남게 된다. 고아로 자랐으면서도 그렇게 홀로 있어 보기는 처음이어서 모기는 수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서움쯤 고독감을 얘기하는 거지. 이겨보려고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그러면 사면의 벽이 즉각 같은 물음으로 그녀를 조소했다. 조소했다는 건 뭐냐면 비웃었다는 얘기야. 이러면 이거 이제 슬슬 미쳐가는 거야. 내가 벽한테 넌 누구야? 라고 벽한테 물어봤더니 벽이 대답을 해 나한테. 넌 누군데? 그럼 이제 미치는 거지. 지금 거의 고독감에 지금 아주 그냥 쌓여 있는 거야.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그 악랄한 조소에 그녀는 위축되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소멸해 버릴 것 같았다. 외부를 향해 굳게 셔터가 내려진 7층 건물, 이게 이제 학원이지. 속에 정적과 공허는 그녀가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괴물이었다. 원장 아버지, 이제 고아원에 원장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그가 그 독특한 목청으로 뭐가?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듣고 싶었다. 직무에 쫓겨 잊고 지내던 원장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 할 일 없이 홀로 있게 되자 참을 수 없이 간절해졌다. 지금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그 이름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다가 이름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눈부신 존재감이었는가를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연휴 이틀 때 되는 날 모기는 원장 아버지를 찾아보기 위해 영광학원을 벗어났다. 일찍 들어오도록 해 미소 별 볼 일 없이 시내 싸돌아다녀 봤댔자 지갑만 허룩해지지 이득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이 지긋한 수희 영감이 생각해서 해주는 소리인데도 모기 듣기에는 니 따위 고아가 외출해 봤댔자 돈 쓸 일밖에 갈 데가 있겠냐는 비아냥거림으로밖에 안 들렸다. 자 A야 밖에서 보면 위용당당한 층층 건물이지만 뒤쪽 밖에 생전 볕이 안 드는 음험하고 더러운 골목이었다. 난 이 외양 묘사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수철이가 딱 떠올랐어. 겉으로는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너는 동생을 잃었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동생을 찾아다니고 정말 착한 사람이야. 앞에서는 그렇게 받아. 그리고 돈도 많아. 유복해. 결혼도 잘했고. 그런데 뒤쪽에서는 자기 동생을 일부러 버리고 그리고 돈 욕심에 탐욕 그리고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생을 버려 이런 것들의 그런 우울한 모습이 요 건물 뒤편으로 해서 같이 나와. 봐봐. 뒷골목은 구옥 옛날 집들은 거의가 다 싸구려 음식점에서 쓰레기통에 넘치는 연탄재 위에 끼얹는 밥찌꺼기에 얼어 메밀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뒤에서는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해. 수철이가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모기 뒷골목에 들 볕을 차단하고 떡 버티고선 7층의 괴물스러움을 등허리에 쳐들어오면서 이건 집이 아니다 라고 진저를 쳤다.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지? 수철이 너는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지. 변화가의 상점들은 모조리 닫혀 있었다. 철시한 거리를 색색까지 때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걸음 그 자체를 즐기듯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게 보기에 좋았다. 집에서 식구들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설을 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식구들 저희들끼리만. 모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식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끼리만 끼리끼리 뭉쳐서 자기를 떠돌리고 비웃고 약올리고 있는 것 같아 외롭고 서러웠다. 자기만이 식구라는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의 작은 가슴을 한없이 썰렁하게 했다.
수철이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게 되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6.25 때 잃어버린 누이 동생을 찾는 일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이게 이제 오목이야. 그는 돈 아끼지 않고 신문 광고도 자주 냈거니와 전국의 고아원을 사람 시켜 또는 몸소 수소문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어디 용한 점장이가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체면불구하고 따라 나서 동생의 생사를 애타게 점쳤기 때문에 그의 드물게 착한 마음은 이미 일가 문중에서 정평이 나 있었고 칭찬이 자자했다. 자, 봐봐. 지금 여기서 자습서에도 안 써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고 들으면 체면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가 나와. 그 얘기는 얘가 체면 칠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건물처럼 앞쪽에서 봤을 땐 그럴듯한 거지. 그런데 지금 겉으로는 뭘 먼저 생각해? 다른 사람의 눈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체면치레. 그러니까 어쩌면 얘가 처음에는 진짜였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이제 체면치레로 변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계속 들어갈게. 그러나 그 무렵 그는 이미 오목이라는 성명으로 부모 형제를 찾는 광고가 난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목이가 먼저 가족을 찾는다라는 광고를 봤어. 그는 광고를 보자마자 그 진상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감추기에 급급했다. 위선적인 모습이지. 왜? 지금 일가 친척은 이름은 알아, 수인이라는. 근데 오목이라는 이름은 몰라. 별명이니까 집안 식구들만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알 것 같은 애가 여동생이야. 그러니까 수지가 보기 전에 이 신문지를 없애버린 거야. 왜? 오빠 수인이가 여기 있어! 이러면 원하지 않아도 찾아야 되니까. 왜? 얘는 체면 칠해하는 애니까. 그 다음에 그걸 제일 먼저 한 거야. 신문지를 감추는 게 그거에서 발행부수 몇십만 부의 신문 광고 중 한 장을 감춘 것으로 온 세상을 눈가림할 수 없다는 것 중 그가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서 수인이 이걸 오목이를 기억하는 친척이 과연 있을 것인가는 긴가민가했다. 더군다나 외에는 다 먼 친척이었고 세상은 갈수록 제 살기에만 바빠지고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가 신문 광고를 감춘 것은 순전히 수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수지만 모르게 만들면 된다는 거야. 수지와 수인이가 각별한 우애를 잘 아는 그로서는 수지까지 오목이란 별명을 잊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 우애가 깊었어? 근데 이 우애가 깊은 동생과 얘는 밥을 선택한 거잖아. 정말 우애가 깊었나? 이거 잘 모르겠어. 하여튼 사진과 함께 실린 그 신문 광고를 보자마자 단박에 그는 오목이야말로 그가 찾는 누이 동생이라는 수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터무니없이 앳된 사진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난리통에 먹을 것이 걸신이나 식구들의 지청구를 한몸에 왔던 때의 수인의 얼굴 그대로였다. 따로 알아보거나 민가민가할 여지조차 없었다. 확실한 거야. 그때의 누이 동생의 얼굴은 마치 인화한 것처럼 명료하게 그의 기억 속에 찍혀 있었다. 누이 동생을 잃어버린 때가 그의 중학교 때였으니 그럴만도 했고 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 얼굴은 그에게 좀채 지워지지 않았다. 수인이가 오목이란 이름으로 살아있음을 당장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수인이한테로 달려가지 못했다. 달려갈 생각보다는 자기 말고 누가 또 수인이를 알아보았을까 그것을 염려했다. 왜? 걔를 떠안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욕심 때문이지. 그렇다고 처음부터 수인이를 영영 모른 척할 마음으로 먹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어. 그저 마음의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필요한 시간은 자기 말고도 오목이가 수인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이었다. 만일 그런 일가 친척이 있어 그에게 제보를 해준다면 그때 가서 금시초문인 척 누이를 찾아 나서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다행스럽게도 그런 제보를 해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침 이상가족 찾기 운동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라 수철이의 갸륵한 마음을 위해 그런 기사나 광고라면 빼놓지 않고 훑어보았노라는 사람까지도 누이 동생은 이제 죽은 손치라는 위로의 말을 해줄 정도였다. 그러나 오목이가 수인임을 안 사람은 천지간의 수철이 하나밖에 없는지도 몰랐다. 오직 자기만이 오목이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데 자신이 생길수록 그는 오목이를 찾아 나서기를 망설이게 됐다. 오목이를 오목인 채로 내버려 둔들 어떠랴 싶었다.
그런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만 해도 스스로 섬뜩할 정도로 간악한 지혜란 뜻이야. 간지였다.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을까? 참으로 망측한 심보였다. 그런 자신이 정 떨어져도 어떤 변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며칠 혼자서 국리를 거듭한 끝에 얻어낸 변명은 누이 동생이 몸담고 있는 하필 고아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것도 되게 웃겨. 그는 새삼스럽게 고아원에 진저리를 쳤다. 그렇다면 고아원이 아닌 어디에 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억지에 실소를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내 여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고? 내 여동생이 고아원에 있었으니까 난 고아원이 싫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때 수철이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자식을 두고 있었고, 하나남은 누이 동생 수지를 부럽지 않게 호강 키워가며 곱게 기르고 있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고생 모르고 자라서 그에게 시집와 그의 자식을 낳아준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너무 사랑해서 누이 동생이 하나 달린 것도 속으로 미안한데 하나를 더 끌어들이다니 난 이거 핑계라고 생각해. 그것도 고아원으로부터 그건 차마 못할 일이었다. 난 이거 핑계라고 생각해. 실질적인 의미 그거는 돈. 그렇죠. 자, 지금부터 문제 풀어 주십시오. 근데 어떠세요? 야, 근데 그거 17년도에 나온 거야? 꽤 오래됐어요. 아이, 근데 그거 아세요? 샘포보다 성능 좋아요. 그렇지. 내 거보단 좋지. V3급이라고 하더라. V30이겠죠? 아, V30. V30급이더라. 거기 비교가 돼 있더라고. V30과 성능이 비슷해요. 근데 지금 아까 내가 맨 처음에 녹화하려다가 그만둔 게 그게 V30이야. 근데 그게 오래돼가지고 막 번지고 그 다음에 3시간 있으니까 99% 있던 약이 4% 남아가지고 지금 이걸로 찍는 거거든. 아, 그건 조금 좀 너무 조금 있으면 또 신목동이라는 사람에서 저 친구가 아까 그 친구예요. 맞아. 성철이 김성철. 제가 루팅하고 커널까지 커스텀 해놔가지고 엄청 높진 않을걸요? 배터리. 김상철 이름은 좋네. T4. 자, 우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아유, 자, 문제 다 풀었니? 네. 1번에 3, 2번에 3, 3번에 4, 4번에 1. 자, 다음 거 들어간다. 뭐 틀린 거 있어? 4번 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감상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거야. 1번 봐봐. 실상은 위선적인 인물인 수철이가 선행으로 일가 문중에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친척들에게 잘못 알려졌던 것은 전쟁이 개인의 삶에 들이운 그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랬거든. 자, 위선적인 인물인 수철이가 선행으로 일문가에 정평이 나 있어. 어우, 쟤는 어려서부터 가족 찾으려고 여동생 찾으려고 저렇게 정말 착하고 좋은 애야 라고 정평이 나 있는 건 전쟁이 개인의 삶에 들이운 그늘이야? 아니지. 그치?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 그러한 수철이의 삶이 전쟁이 들이운 그늘이지. 그러한 정평이 아니라. 그치? 너 몇 번이라고 했니? 5번이래. 5번. 수철이가 수지를 부럽지 않게 호강치여하며 돌보는 모습에서 전쟁 후 서울에서 안정과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맞지 그거는? 말이 하나 잘 그래. 흔하네. 자, 들어가 보자. 자, 달로간 코미디언. 이건 약간 좀 슬픕니다. 보자. 편지에 따르면 이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편지에 따르면이라고 얘기된 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서의 이제 실질적인 주인공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코미디언인 이름이 어딨지? 여기 어디 있는데 코미디언. 아버지 코미디언. 안복남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복남이야. 이 사람이 코미디언이야. 3류 코미디언이었어. 코미디언. 그리고 얘 딸이 누구냐? 안미선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 PD야. 그리고 얘의 남자친구가 나야.
얘가 나한테 편지를 보는 거야. 편지에 의하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점자 도서관에 갑니다. 점자 도서관에. 점자 도서관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관장을 만나. 거기에서 아버지 얘기를 듣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보자. 편지에 따르면 그러면 이거 내가 안미선의 편지를 받는 거야. 2001년 9월 11일 텔레비전으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뒤에 그녀는 오래전 미국에서 실종된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시험에 안 나와. 가볍게 볼게. 자, 이거는 2001년도 이후의 작품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2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 23. 그럼 아직 완벽하게 그게 안 됐어. 분석이 그러고 20년밖에 안 됐으면 작가도 살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딴지를 그러면 분석이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작가가 딴지 걸어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져. 왜냐? 그렇게 오답이라고 문제를 만들었던 거에 만약에 정답이 5번인데 만약에 작가가 3번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3번이라고 적었던 애들이 한꺼번에 이 협력 관계가 만들어져. 소나기도 옛날에 한번 그랬다며? 아니, 소나기는 작가가 그냥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야.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작가가 이거는 이거다. 3번이다.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나는 정답을 3번이라고 하겠다. 작가가 딱 인터넷에 띄워버렸네.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나 뭐 거기에 딱 띄워버렸는데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봐라 작가도 이렇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이게 완벽하게 그게 안 됐어 아직. 학자들 사이에서의 정리가. 그럼 되게 골치 아파져. 되게. 이런 학설도 있고 이런 학설도 있고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느 걸 정설로 볼까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정리된 거면 그냥 그거 때문에 그럼 아니면 죽었거나.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할 때에는 한 40년 정도를 봅니다. 완전히 정리가 된 걸로. 근데 20년이면 아직 안 됐어. 이거 아직 안 나와. 자, 그래도 뭐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자. 쌍둥이 1등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뒤에 그녀는 오래전 미국에 실종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나서기 시작을 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알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가족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왜? 안 보여 눈이 잘. 아침이면 숙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얼음물에 담가둔 물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왜? 안 보여. 아직 어렸던 그녀를 바라볼 때면 검정색 뿔테 안경 너머에 두 눈동자가 연민으로 젖어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왜? 불쌍해. 나 지금 눈이 점점 안 보이는데 내 딸 어떡하지? 이런 연민. 근데 이걸 끝내 얘기하지 않아. 연민으로 젖어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는 감정이 없는 짐승처럼 일 없이 주르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다. 왜? 내 딸에 대한 연민, 가족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나 지금 눈이 점점 안 보여. 어떡하지? 얘네들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거지. 그녀로서는 아버지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해. 아버지가 안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역 근처 삼산극장에서 공연을 앞두고 대기실에 있다가 왜? 36 코미디언 배우였거든. 크게 다친 뒤부터였다. 그때 공장 지붕이 모두 날아간 삼남극장에서는 하춘화도 있었고 이주일도 있었다. 실제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폭파 사건이. 아버지는 회상했다. 늘 짜증스럽다는 듯 찌푸리거나 눈물을 흘리던 얼굴이었기 때문에 왜 찌푸리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얼굴이었기에 1980년 5월 1970년 내내 보조 MC로 지방쇼단을 전전하면서 무명 생활을 거친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TBC 방송국의 한 쇼 프로그램에 등장했을 때 그녀는 과연 저 사람이 아버지가 맞는 걸까? 하고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텔레비전에 나온 아버지의 얼굴은 어떤 일을 당해도 바보처럼 웃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7살밖에 먹지 않았지만 바보 연기를 하느라 안경을 벗은 아버지가 초점을 잡지 못한 눈을 개슴츠레 뜨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때 그녀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서울 변두리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면 동네 골목길이나 전신주에 붙은 계란 모양의 사진을 가리키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전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사진 요렇게 해서 여기 얼굴 나오고 뭐 누구 얼굴 나오고 누구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계란 모양의 사진을 가리키며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가 연예인이라는 걸 자랑하던 두 오빠들이 마침내 아버지가 TV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환호, 자기야! 크게 기뻐한다는 거야. 하는 동안에 그녀는 방 한곳에 귀를 틀어막고 라푼젤이 나오는 동화책만을 들여다봤다. 유랑극단 시절부터 그녀 아버지의 레파토리는 달나라로 가는 별주부전이었다. 그는 지구에서 토끼가 멸종한 21세기 토끼간을 구해오라는 용왕의 특명으로 로켓을 타고 달까지 찾아간 별주경을 맡아서 시종일관 개수나무에 부딪히고 먹다 버린 당근을 밟아 미끄러지고 토끼의 꾀에 속아서 옷을 다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선보였다. 군부 세력이 숙번했던 1980년대 코미디언 안봉남은 대통령을 성군으로 부르는 등의 연기로 인정받아서 방송 출연을 하고 정부주 대규모 문화행사에서도 국풍 80일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라디오 PD 일을 하며 기록물을 찾다가 영상 기록을 통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녀는 그의 모습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왜? 독재에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실종된 아버지의 흔적을 꾸준히 찾아 나선다. 나는 점자 도서관 관장에게 CD를 전해달라는 그녀의 편지에 적힌 부탁에 따라 점자 도서관을 방문했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대답하기 전까지 당신이 내 앞에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니까. 점자 도서관 관장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당신이 그렇게 소리내지 않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청각적으로 봐서는 당신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대답을 하면 거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죠. 앞에 없는 줄도 모르고 제가 사는 세계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하지만 잠잘 때에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봅니다. 왜? 내가 눈을 떴을 때의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르니까 문득 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시각적인 잔영이겠죠. 희미한 그림자란 뜻이야. 꿈속에서는 많은 것들을 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이 멀기 전까지 내가 봤던 것들을 대한 시각적인 기억은 희미하나마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관장은 말을 끊고 문 옆에 정수기가 있으니까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다. 나는 위에 놓인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탁자 위에 놓은 뒤에 그의 손을 잔으로 잡아 끌었다. 이 관장이 잔을 들어 물을 마셨다.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물을 마실 수가 있죠. 거기 앞에 있잖아 라고 말하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주차한 차에 부딪히면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왼쪽은 문안대의 공간인데 그러니까 얼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아는 비장애인들은 드물죠. 어쨌든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면 결국 저는 1980년 여름까지 살았던 시각적 세계에서 한 번 죽은 뒤에 이제 완전히 눈이 멀어서 시각이 사라진 세계에 다시 태어난 셈입니다. 그거 마치 전생의 기억을 안고 사는 것과 비슷해요. 누군가 광화문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광화문거리는 1981년 여름까지의 광화문거리겠죠. 왜? 그 이후로 눈이 안 보이니까. 안구를 적출한 뒤에 눈알을 빼난 뒤에 전에 한번 가본 적이 보실수록 다시 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생기는데 그건 혹시라도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을 발견할까 두려워서죠. 그건 아마도 성장을 두려워하는 일과 비슷할 테죠. 완강하게 과거의 시각적 자녀만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통해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저는 잘 기억합니다. 예컨대 안 PD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PD의 아버지가 코미디언 안봉남 씨라는 건 아시겠죠? 이번에 편지 받고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안 PD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요. 나는 좀 겸연쩍었다. 지금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헤어진 거지. 어쨌든 그 이전에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시각적 잔영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국풍 8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안봉남 씨가 아직 유명할 때였습니다. 그 안봉남 씨가 자기 아버지라고 안 PD가 말하기에 제가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안 PD는 침을 삼키며 머니거리다가 가족을 버리고 양옥집을 몰래 판 돈 들고 애인과 함께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미선이가 알고 있는 안봉남에 대한 행적이야. 돈 가지고 애인 데리고 미국으로 톡겼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런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애인과 도망칠 여력이 있었다고요?
연예인이니까 돈이 많을 텐데, 많으셨을 텐데, 빨리 치료받았더라면?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PD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군요. 안 PD 모른 거야. 아버님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몰랐나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안 PD가 되묻더군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분이 하시던 연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코미디를 한다고 해도 앞이 어느 정도 보이는 비장애인들은 그런 식으로 개수나무에 부딪히거나 무대에서 떨어지지 못합니다. 왜? 겁이 나니까.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거나 떨어진다면 눈앞이 희뿌연 상태였다고 봐야겠지요. 그랬더니 이 관정이 말을 멈췄다. 그랬더니 안 PD에게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왜? 충격 때문에. 그리고 울고 있는 거야. 왜? 난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 버리고 도망간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보자. 이게 내가 아버지를 찾으려는 이유였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그 모든 고통을 혼자 지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그분이 그랬더니 안 PD에게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더군요. 말했다시피 제 옆에 누군가 얘기하다가 기척을 내지 않으면 마치 눈앞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줄 알았어요. 거기 있습니까? 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괜히 제 마음이 불안해져서 더듬더듬 손을 뻗었는데 왜? 안미선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안 PD의 얼굴이 만져지더군요. 새벽 이슬에 맺힌 풀잎을 만질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뭐야? 눈물. 젖은 목소리로 안 PD가 저 여기 계속 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렇게 안면 근육이 움직이는 게 제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자, 문제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극수필로 넘어갑니다. 조금 속도가 덜 할 거야. 근데 야, 우리 하나만 더 하자. 그건 좀. 알았어.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좀 속도 내자. 그렇죠. 속도 내도 나는 굉장히 빠르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우리 100페이지밖에 안 남았어. 정확하게 120페이지. 120페이지면 5번 수업이면 끝나. 많이 잡아서. 그냥 보통이면 한 4번에서 5번 수업이면 끝나. 그러니까 한 달 후면 5월달 중순이면 끝나. 그러면 오히려 걱정되는 게 수능 완성이 안 나왔을 때 끝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 거기 가서 돌려야죠. 지금 뭐 더프도 4월 거까지 나왔고. 돌리면 되죠. 그치. 잠깐만, 네가 푸는 게 뭐라 그랬지? 돈 주고 사서 푸는 게? 안 푼다니까.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풀게야. 네. 그게 바탕 아니지? 2감. 2감, 오케이. 2감 살라고 했는데 간슬게 때문에. 2감 살라 그랬는데 그랬거든, 지금? 살라고 했는데 안 샀죠. 그러면 지금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안 샀더라고요. 안 샀다는 얘기죠. 잘했어. 어차피 핀프 그거 있으니까 거기 나오면 핑크 간슬게 되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아예 없어도 돼. 문제집이 없나? 대신 저는 인감을 해주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 이거 오늘은 편집해야 되겠다. 30분을 그 얘기를 했잖아.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을 찬양하느라고 30분을 써서. 그치. 위대하신 수령동지. 너무 썼어, 시간을. 근데 까도 이렇게 욕이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정말 아까 너희들 쉬는 시간에 내가 그걸 딱 봤는데 우리 확 봤더라고, 표예린. 와씨, 어떻게 내용 증명을 보냈나 거기서. 미친년들 아니야 이거. 괜찮아요. 제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라서. 그래. 우리 갈 때쯤 네가 미국에 간다고 미국인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건 맞긴 해. 나 옛날에 미국 갔을 때 차별당한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 가봐야 돼. 주말에 교회를 이제 한인 교회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을 되게 여러 만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한국인은 다 그 교회로 오니까 되게 많이 만나고, 그러면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요. 골 때린 게
미국인은 흑인을 무시해. 그리고 황인종을 무시해. 근데 흑인은 또 황인종. 황인종을 무시해. 또 황인은 또 흑인을 무시해.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세력이 흑인이 훨씬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 가면 그래서 애국자가 되는 거야. 왜? 아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애국자가 되는 거지. 근데 에휴. 아 오늘은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세컨으로 하세요. 너무 오래 걸려. 왜냐면 그거 하는 건 빨리 하겠지. 그거 하는 건 빨리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게 너무 느려. 아니 스타는 여기서 할 수 있죠.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아직 스타를 안 해봤어.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이상한 것만 안 다운받으시는다면 뭐 딱히 요즘은 뭐 이상한 건 다운받지 않는데 이상한 걸 보지 그냥.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가끔 이제 뭐 앱들 중에 악성 앱들이 있어요. 그냥 약간 앱이긴 한데 아무튼 점점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좀먹는 앱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또 윈도우스 바이러스 탐지기에 금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다 얘를 누르면 안 된다는 게 모르겠네. 아래 한글 지금 불법 다운 받았는데. 아래 한글 불법 다운 아래 한글 지금 전 2020을 굉장히 불법이 아니죠. 그냥 다운받고 CD-키를 불법으로 받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불법이지 뭐야? CD-키를 불법으로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무슨 논리지? 그러니까 CD-키를 불법으로 만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CD-키는 인증 코드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프로그램 자체에 바이러스가 깔려 있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는 어차피 그게 불법 다운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자, 다 풀었니? 네. 1번에 3, 2번에 2, 3번에 3, 4번에 1. 오케이? 다음 시간에 극수필 200페이지 넘어갑니다. 막 참네. 뚫다. 그리고 두 번 수업을 하면 갈래복합 들어가요. 갈래복합이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국수필 7까지 풀어져 있었죠. 심화국어에서 수업하거든요. 야 그러면 속도 엄청 빠르겠다.